조시 샤프디 감독의 신작 마티 슈프림을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국내외 할 거 없이 평이 진짜 극단적으로 갈리더라고요. 좋은 의미로 미쳤다라는 평도 있고 반대로 기분 나쁘게 미쳤다라는 평도 있던데 직접 보고 나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갈리는지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후자에 가까웠고요. 영화를 보는 2시간 30분 내내 실시간으로 기가 쫙쫙 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그리고 이 영화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1950년대 뉴욕인데요.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한 마티 마우저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이게 실제 미국의 전설적인 탁구 선수였던 마티 라이스먼의 삶에서 영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옮긴 전기 영화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느슨하게 모티브만 가져와서 샤프디 감독 입맛대로 새로 지어낸 픽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티라는 남자는 삼촌네 구두가게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기가 탁구로 세계 최고의 챔피언이 될 거라는 확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목이 마티 슈프림이잖아요. 극중에서 마티가 자기 이름을 딴 오렌지색 탁구공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꿉친구 디온이랑 그 아버지한테 투자해달라고 이제 사업 피칭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내세운 브랜드 이름이 마티 슈프림이에요. 물론 사업은 시원하게 망하죠. 슈프림이 최고, 절대적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진지하게 바라봐주지 않는데 혼자서 무조건 난 최고다,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비대한 자아를 표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이 슈프림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명한 스프릿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고 슈프림 피자처럼 온갖 재료가 다 뒤섞여 있는 요란한 이미지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상품화해서 팔아치우려는 이 남자의 정신없고 산만한 에너지가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티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영화에서 흔히 보는 막 가슴 뜨겁고 땀 흘리는 그런 열정 청년이 절대 아니고요. 일단 캐릭터가 너무 불쾌합니다. 불쾌하다라는 말도 좀 순화한 거고 그냥 철저하게 이기적인 소시오패스에 가깝습니다. 돈 뜯어내려고 지하 탁구 클럽에 가서 초보인 척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타인의 감정이나 윤리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상처 주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해외 평론가 중에서 이 캐릭터를 두고 정신없이 몰아붙이는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분이 있던데 저는 이 말이 이 캐릭터를 관통하는 제일 정확한 한 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티모시 샬라메가 이 진상짓을 너무 징그럽게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이 역할을 하려고 무려 6년 동안 대역 없이 탁구 훈련을 받고 덕분에 골든글러브 나무주연상도 받고 이 영화가 A24 역대 최고 흥행작 기록까지 세우긴 했습니다. 지금은 백놈한테 밀리긴 했지만요. 아무튼 연기력 하나는 정말 박수가 나오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이 미친 듯한 몰입감 때문에 피로감이 막 2배, 3배로 밀려와요. 이 마티 원맨쇼를 2시간 반 동안 맨정신으로 버텨야 되는 겁니다. 다 보고 나면은 마티가 아니라 밤티예요. 거기다가 영화의 전개 방식도 진짜 숨 쉴 틈을 안 주던데 조시 샤프디 감독 특유의 인물을 벼랑 끝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는 연출 아시죠? 그 텐션이 너무 독해요. 그러니까 장면 하나가 정리되기도 전에 다음 사건이 터지고 인물들은 자기 할 말만 쉬지 않고 쏟아냅니다. 여러 사람들이 겹쳐서 떠들어대는 이 소란스러운 씬도 수두룩해서 영화가 저를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멱살 잡고 시끄러운 시장통을 질주하는 기분이에요.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 시대적 맥락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시대적 배경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7년 뒤인 1950년이고 마티는 유대인입니다. 영화 중간에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인 벨라 클레츠키가 자기 과거를 회상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탁구 실력 때문에 나치에게서 목숨을 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 폭탄 해제 작업에 투입됐다가 살아남은 분의 실화에서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맥락을 알고 나면은 마티가 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에 집착했는지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마티에게는 탁구가 취미나 스포츠가 아니라 이 짓밟혔던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생존 수단이자 정체성 그 자체인 거죠. 존재 자체를 증명해야만 했던 유대인의 시대적 트라우마를 한 사람의 삐뚤어진 야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머리로는 알겠는데 결국 2시간 반 동안 망가진 인간을 봐야 된다는 피로감은 어쩔 수 없긴 하더라고요. 반면 오프닝과 엔딩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 마티가 유부녀인 소꿉친구 레이첼과 관계를 가진 직후에 수백만
수만 개의 정자들이 난자를 향해서 미친 듯이 질주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든요. 주변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성공이라는 이 난자 하나만 바라보고 돌진하는 마티의 맹목적인 삶을 정자에 비유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생물학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1등으로 도착한 정자가 수정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발대 정자들이 난자 주변의 방어막을 허무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장렬하게 죽어버리면 그 뒤에 도착한 정자가 난자의 선택을 받아서 수정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1등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관점으로 엔딩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앞뒤 안 보고 달린 마티가 마침내 병원에서 태어난 레이첼의 아기를 마주하게 되는데 과연 그 아기가 진짜 마티의 아기였을까요? 레이첼은 평소에 마티로부터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가짜로 눈에 멍을 칠할 정도로 거짓말에 능숙한 여자입니다. 게다가 태어난 아기의 얼굴도 묘하게 마티보다는 레이첼의 현남편을 더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영화는 이게 마티의 아이다 아니다 뭐 이런 명확한 답을 주진 않지만 내가 다 제치고 쟁취했다라고 믿었던, 그러니까 수정됐다 라고 믿었던 그 성공이 사실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 이게 바로 성공 신화와 아메리칸 드림에 미쳐 있었던 인간을 향한 감독의 조롱이자 블랙 코미디인 거죠. 아기를 마주하는 순간 평생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타인을 도구로만 쓰던 마티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거든요. 그 표정을 보면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 내 아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해 보이진 않긴 하죠.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이기고 독차지해서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닐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결과 앞에서도 기꺼이 책임을 지기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영화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성공 신화 자체에 대한 블랙 코미디로 읽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마티는 계속 이기고 싶어하고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데 영화가 물어보는 것은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 욕망이 한 인간을 대체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냐인 것 같더라고요. 정리하자면 마티 슈프림은 위플래시처럼 주인공의 미친 광기나 통제 불능 상황이 주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영화적 에너지로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화를 보면서 편안한 몰입감을 이제 원하시거나 올바른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건강한 성장서사를 기대하신다면 이 영화는 진짜 숨막히고 버거운 시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공이라는 망상에 미친 인간의 가장 추한 얼굴을 2시간 30분 내내 눈앞에 들이미는데 분명 영화적으로는 잘 만들었다는 것을 알겠지만 저한테는 감당하기 힘든 피곤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또 리뷰를 정리하면서 다시 곱씹어보니까 관객을 이렇게까지 지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사프디 감독이 의도한 영화의 본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좋은 의미로 명작이었는지 아니면 저처럼 보는 내내 기가 잔뜩 빨리는 고문 같은 영화였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